만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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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만나이 클럽입니다. 이번 주도 만나이 클럽 들으러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이제 또 새로운 영화 리뷰하는 그런 컨텐츠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오늘 따끈따끈하게 보고 온 영화 세계의 주인 한번 리뷰해 볼게요. 오늘 저와 함께 리뷰해 주실 분도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저는 쯔런이라고 합니다. 와, 쯔런씨. 저희가 오늘 영화 봤잖아요. 예. 세계의 주인. 어떠셨나요? 사실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막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오, 완전 펑펑 울다가 왔습니다. 아 진짜요? 그 소리 없는 눈물 아시나요? 아.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눈물만 이렇게 주룩주룩 옷이 막 다 젖고 막 그 정도였어? 그 정도로 그냥 헐. 계속 가만히 있는데 눈에서 물이 줄줄 나왔어요. 대박. 제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이 팟캐스트는 전부 다 스포일러 하는 내용 담고 있고요. 간단히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자면요. 세계의 주인은 속을 알 수 없는 18 여고생 주인 서수빈 배우가 전교생이 참여한 서명운동을 홀로 거부한 뒤 의문의 쪽지를 밟기 시작하면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저도 하나도 기대를 안 하고 물론 그래도 윤가은 감독 작품이니까 기대치는 있었으나 이 영화에 대한 뭔가 정보나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겠지라는 생각은 없는 채로 봤었는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윤가은 감독님의 전작들을 다 이렇게 봤거든요. 기대를 안 하고 봤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다. 근데 세계의 주인은 뭔가 그 전작들과 좀 결이 달라 보이기도 했고 아이들의 이야기긴 하지만 좀 더 이제 고등학생의 이야기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그런 일상물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서 그러니까요. 충격을 좀 받으면서 봤습니다. 그 약간 연령대 자체도 올라간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전에 우리 집 같은 영화들은 확실히 초등학생 가장 나이가 많은 아역 배우가 초등학생 정도인 그 정도의 연령대를 가지고 갔던 것 같은데 세계의 주인에서는 또 약간 좀 돋보였던 것이 성인 배우들의 그 비중도 좀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성인 배우들의 이야기도 많이 좀 나오고 그랬던 것이 뭔가 전작이랑 비교하자면 비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맞아요. 어쨌든 이 영화가 거의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이 학교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되게 오랜만에 봐서 뭔가 기분이 좋았던 것도 있었어. 아니, 확실히 그 학교 이제 고등학생들을 표현하는 게 정말 사실적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매체에서 보는 고등학생들을 연기하는 걸 보면 너무 고등학생 안 같잖아요. 맞아요. 다 성인이 교복을 입고 풀 메이크업하고 교복을 모두 다 입고 있어요. 단정하게 마이까지 입고 있어요. 이게 너무 어색하고 막 고등학생들이 절대 하지 않을 말과 행동들을 막 너무 정제되게 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 역시나 그런 되게 그나마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학교 같은 학생 같은 학교를 보여주지 않았나. 맞아. 네. 저도 그런 거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아니 성인 배우들한테 교복만 입혀놓으면 그게 학생인가? 그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니까요. 아니 최소한 메이크업이라도 하지 말지.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해도 그 왜 학생들이 메이크업 하면 또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성인 배우가 학생 연기를 하려면 좀 메이크업을 안 하는 쪽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약간 문제점이 이게 그거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 거의 성인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에 대한 그 기억들과 이미지와 그런 것이 너무 흐려지다 보니
약간 자신만의 상상 속의 그 그쵸, 고등학생 그쵸. 아니면 마치 공익 광고에 나올 것 같은 이미지의 고등학생 음. 그렇게 많이 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항상 드네요. 그렇죠. 사실 또 저희도 졸업한 지 네.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학교와는 분위기가 꽤 많이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사뭇 다른. 네, 저도 이제 제가 고등학생들을 요새는 뭐 많이 만날 일은 없었는데 친구들 이제 고등학생들 많이 만나는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틱톡을 엄청 많이 찍는데요. 다 그냥 쉬는 시간에 틱톡 찍고 있고 막 선생님한테 틱톡 찍자 그러고 막 그런 애들도 있대요. 대박이다. 진짜 신기하죠? 와 저는 틱톡 계정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약간 틱톡은 이제 정말 젠지의 강. 헐 대박이다. 아 그래 맞아. 근데 전체적으로 고등학생 고증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에 속했으나 그 그림 그리는 친구 나오잖아요. 그 주인의 되게 가까운 친구 중에 단발머리한 네. 그림을 좋아하는 것 같은. 그리고 영화 초반에도 그 친구가 그린 만화 내용이 스크롤 되면서 나왔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친구가 그런 내용의 만화를 그 한복판에서 교실 한복판에서 그리고 있는 것이 상당히 대담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친구가 그리는 만화도 되게 약간 뭐랄까 성적 관심에 바탕해서 좀 그런 내용을 그리잖아요. 맞아. 막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그린다거나 그 영화 초반부에 되게 막 스킨십 하는 장면이 막 나오고 뭐 친구들끼리 좀 야한 얘기하고 뭐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게 자연스러운 고등학생들을 연출해 놓고 유독 이 성적인 것만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 약간 그게 좀 오히려 어색하다고 느껴졌거든요. 너무 성에만 집중해서 약간 쿨한 연출을 하려는 것처럼 뭔가 하는 게 아닐까? 막 그래서 초반에 살짝 집중이 안 되는데 그게 다 후반을 위한 약간의 복선? 꼭 필요한 장면들. 맞아. 근데 저도 모르겠어. 근데 이게 고등학교 시절이라는 기억이 모두에게 너무 다를 거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으나 뭔가 성적인 면이나 아니면 이성에 대한 관심, 호기심 그런 거를 다루는 것들이 어느 부분은 약간 저렇게까지 하는 건가? 아니면 이건 너무 영화적이지 않나? 그런 그쵸. 부분도 있는 한편 뭐 아닌 부분도 있었던 것 같긴 해. 맞아요. 뭐 어딘가는 뭐 그런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되게 스스럼 없이 하고 뭐 되게 좀 개방적으로 막 이성 친구 간에 막 그런 거를 많이 하는 뭐 고등학생들이 있겠죠. 그쵸. 있긴 있겠죠. 저희가 이제 그런 쪽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주변 친구들은 다른 쪽에서 약간 더 성적으로 개방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제가 또 그쵸. 예, 사이버 그 생각을 못했네요. 사이버 속 사랑. 그쵸. 약간 다른 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누가 어떤 영화에서 여고생 둘이서 자기가 어제 본 BL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저런 고등학교가 세상에 어딨어? 라고 할 테지만 저는 그렇게 어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어색하지 않죠. 너무너무 잘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주변 친구들이 그랬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그 친구가 그 굿노트로 그림 그리던데요. 그거 지나가면서 굿노트로? 네. 오. 근데 약간 정말 스치듯이 나와서 정확히 굿노트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왜 굿노트였어야만 할까요? 글쎄요. 그 약간 이해도 부족 아닌가?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오면서 잠깐 찾아봤었는데 윤강 감독이 원래부터 10대의 성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를 전부터 찍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막 그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다가 좀 3, 4년 정도 더 오래 걸려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10대의 성 이야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이런 이야기 해주는 것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사실 10대도 그렇게 이른 나이는 아니잖아요. 맞아. 다 알 것도 다 알고
그래서 또 이제 한국이 좀 보수적인 편이니까 그런 게 유독 더 안 나왔는데 사실 넷플릭스만 봐도 그 거기서 야한 거 하는 애들 다 고등학생이에요. 걔네 다 세상에나.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윤강 감독이 했던 이야기가 처음부터 뭔가 이 학생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이렇게 살고 있는 애가 있고 이런 애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었는지를 뭔가 계속 추리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범죄 피해자라는 프레임에서 처음부터 이를 바라보지 않도록 하게끔 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보면서 내내 그 주인이 뿐만 아니라 다른 등장 인물들도 저 사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를 계속 뭔가 생각하면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부분이 진짜 좋았는데 보통의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이 있을 때를 먼저 보여준다거나 그게 회상으로라도 나오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도 너무 그냥 잘 스며들어서 영화에 그러니까 그게 없어서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그냥 이렇게 진짜 본 것 같은 느낌? 거기 안에서 이제 주변 인물이 되어서 같이 그걸 경험한 것처럼 너무 몰입해서 봤고, 저는 그래서 그 주인이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의 감정선이 너무너무 잘 느껴져서 진짜 모든 인물들한테 공감을 하면서 봤어요. 그 가장 뭔가 감정에 가장 곡선이 갑자기 훅 올라갔던 씬이 저는 세차장 씬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때가 진짜 절정이기도 했고 제일 감정을 격하게 표현하는 장면이잖아요. 저는 너무 진짜 최고의 씬이라고 생각하고 그 세차장 그 돌아가는 창문 닦는 막 그런 것들과 그 주인이가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울분을 토하고 막 완전 꺽꺽 우는 그런 것들 막 완전 평소에는 되게 활발하고 밝고 막 장난기 많은 뭐 그런 자기는 뭐 트라우마 없다 막 힘든 거 없다 이러던 주인이가 막 완전 엄마에게 모진 말을 하면서 엄마는 왜 나를 그렇게 내버려 뒀냐, 왜 다른 애들 엄마가 유치원 이제 원장님이신데 왜 다른 아이들을 먼저 돌봤냐, 나에게 더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근데 분명 자기도 다 알 텐데, 그러니까 다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그럼에도 이제 원망스러운 약간 진짜로 원망스러운 것과 약간의 이제 분풀이와 이렇게 그런 게 섞여서 막 하늘 막 토해내는 게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그치. 좋았어요. 아니, 저는 그 대사 중에서 가장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분출하면서 왜 나를 안 믿어줬냐고 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애들 볼 시간에 왜 나를 안 봐줬냐고도 하지만 내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늦게 알았다고 했나? 그쵸. 그리고 왜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냐라는 이렇게 스치듯이 그냥 지나가는 대사가 있는데 사실 그 뒤에서 뭐 그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이 있게 됐고 누가 어떻게 알게 됐고 그런 건 전혀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냥 그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주인이의 대사를 통해서 얘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잘 안 믿어줬었나? 그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추측을 하는 것조차도 제가 그런 일이 겪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식으로만 그냥 끝내고 넘어간 것도 전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맞아요. 자 여러분 얘가 과거에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우리 그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아봅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게 정말 약간 스무고개 하듯이 이렇게 그냥 단서로만 쓱쓱쓱 주잖아요. 맞아.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 그 성폭행 가해자가 삼촌이었다는 게 나오고 막 근데 또 그 편지 장면이 저는 또 정말 근데 이 얘기 하기 전에 그 줄거리 조금 더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해주세요 그럼. 제가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가
여고생이고 되게 친구들과 엄청 활발하게 막 장난을 치는 약간 교실에 거의 광대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 친구들과 다 엄청 친하고 막 엄청 과격한 장난을 치고 엄청 개구장이고 그래서 막 정말 저희가 티피컬하게 막 생각하는 성폭력 피해자라는 그런 느낌을 아예 없게,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런 단서도 주지 않고 영화가 시작이 되죠. 맞아. 근데 그 남학생 이름이 뭐였죠? 주인이의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이제 누리라는 여동생을 둔 수호라는 남자 학생이 있는데 이제 가다가 그 길에 막 성폭행범 막 집 막 이런 식으로 낙서 써 있는 걸 보고서 이제 우리 동네에 또 성폭행 때문에 제가 말을 너무 못하네요. 감옥에 갔다가 막 다시 돌아오는 그 동네로 그 범인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오지 말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전교생한테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데 주인이가 거기에 서명을 안 해준다고 한 거예요. 주인이만. 근데 이유가 이제 거기 그 탄원서 서명을 유도하는 글에 막 성폭행 피해자는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를 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영혼이 뭐 파괴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맞아. 극단적으로 써놨어요. 다시는 이 경험을 통해서 재기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근데 주인이는 그거를 이제 전부 잊으려고 하고 막 엄청 그리고 실제로 다른 친구들과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고 자기의 미래가 쭉 펼쳐져 있는데 그런 말을 보니까 동의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되게 폭력적으로 다가왔겠죠. 그래서 이 말은 틀렸다라고 하면서 수호와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수호와 뭐 누리와 뭐 주인이 그리고 주인이의 동생 혜인이 그리고 엄마 아빠 이렇게 이 주변 인물들 그리고 주인이의 친구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들 사이에 얽혀있는 이 관계들이 되게 복잡하게 막 나오는 맞아. 영화예요. 엄청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저는 근데 궁금한 게 그 수호가 탄원서를 쓰기 시작한 게 그 벽에 있는 낙서를 보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라기보다는 그게 그 연관성을 영화에서는 주는 건가? 네, 그 장면이 살짝 이렇게 비춰지긴 했으니까 그게 좀 큰 이유가 되긴 했겠죠. 왜냐면은 등굣길에 막 이제 누리도 어린이집 데려다주는 길에 그 성폭행범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 그게 좀 컸을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근데 그거 보면서 수호가 그 멱서를 보고 탄원서를 시작했다라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연관성을 못 찍고 그 주인이가 너 이거 학생부에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약간 비꼬듯이 말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계속. 진짜요? 그 글씨를 약간 인지를 잘 안 하고 있었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렇네요. 근데 대단하네. 수호가 또 이제 자기의 어린 그 동생을 되게 과하게 아끼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아빠가 또 너무 오냐오냐 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혼자서 이제 두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일도 바쁘게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 아빠는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약간 그냥 그 아버지가 우유부단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내미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막 그런 흐물거리는 아버지한테서 이제 아기를 좀 잘 키워보고자 동생을 잘 키워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엄청 막 조그마한 상처에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이것도 되게 큰 포인트였죠. 맞아. 영화에. 근데 저도 말씀해 주셔서 생각나는데 이 영화에 가정이 주되게 크게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쵸. 주인이네랑 수호네. 네. 둘 다 한부모 가정이고 그리고 아이가 2명이 있고 마침 이제 수호랑 주인이는 같은 나이대고 근데 그 두 가정을 보면은
어머니랑 아버지 그러니까 수혼에는 아버지만 계시고 주인에는 어머니만 계시는데 두 분 다 아이들한테 차갑거나 못되게 굴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죠. 네. 오히려 보면 막 이렇게 막 안아주고 장난도 치는데 좀 섬세하게 다 이렇게 돌봐주는 영역까지는 못 가고 있다. 맞아요. 돌봄이 좀 부족하긴 했어요. 그래서 보면 오히려 그 수호랑 주인이가 가정을 돌보는 그러니까. 느낌이 더 컸죠. 제가 어느 부분에서 그걸 확실히 느꼈냐면은 주인이 동생 이름이 이제 혜인이잖아요. 혜인이가 아토피가 있어서 그 과자를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과자 좋아하고 그 나이 때 애들은 얼마나 그런 거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먹어서 자꾸 아토피가 나고 가려운데 이제 어머니가 그걸 보고 아유 그런 거 먹으면 안 되지, 약 잘 챙겨 먹어, 뭔가 이런 식으로 말만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은 뭔가 우리 엄마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면 엄청 엄하게 혼난다던가 아니면은 그 과자를 뺏어서 막 못 먹게 그쵸. 계속 감시를 한다던가 그랬을 것 같은데, 이 혜인이 어머니 주인이 어머니는 그런 걸 할 그 여유가 없으신 그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뭐 그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그런 환경에서 지금 자라고 있구나 얘네들이. 그래서 주인이의 책임감이 진짜 막중한 관계가 아닌가? 그게 진짜 가슴이 너무 아팠던 게, 그래도 그 성폭력 사건이 있고 나서 그 가정이 좀 그 균열이 가긴 했잖아요, 확실히. 맞아요. 왜냐면 삼촌, 아빠의 동생이 성폭행을 한 거고, 그래서 아빠는 뭔가 뭐 충격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집에 나가 있어요. 아니, 되게 무책임하고 진짜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 아빠랑 수호의 아빠랑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유들유들하고 막 줏대가 없고 책임감이 없고, 그냥 회피해서 막 정말 그 주인이 엄마가 한 말이 너무 하나하나 다 맞았어. 너무너무 공감이 거기서 됐어. 뭐라고 했더라? 여기서 날씨 그냥 공기 좋고 자연 보면서 유유자적 하니까 솔직히 좋지 않냐. 청승 떨고. 청승 떨고. 그러니까 나는 그걸 또 보면서 생각했던 게, 이것도 영화에는 왜 주인이나 아버지가 같이 살지 않는지, 이렇게 3년 동안이나 밖에 나가 있는지를 막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는 않지만은 그냥 관객 입장으로서 추측을 해보면은 자신의 동생이 자신의 딸을 성폭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안한 감정 이상이겠죠. 어쨌든 그쵸. 뭔가 내 가족이 이쪽도 내 가족이지만 저쪽도 내 가족이고 내 가족이 내 가족에게 못할 짓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일단 근데 거기서 이제 도망친 거잖아요. 그쵸. 근데 뭐 그렇다고 엄청난 회피형. 그렇다고 내 눈앞에서 얼쩡거리면 그것도 빡치겠지. 근데 그쵸. 그렇다고 눈 안 보이는데 가서 아무런 도움도 안 주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으면은 당근 주면 뭐 갑자기 삶이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당근 주겠다는 그런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으니까. 그게 진짜 계속 수호라 그러네. 주인이 엄마와 아빠의 차이가 그게 되게 큰 게, 그 엄마는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술을 원래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맨날 텀블러에 보니까 양주 같던데 맞아. 엄청 센 술을 넣어갖고 계속 막 술 마시면서 뭐 단속 안 걸리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막 음주운전 했을 텐데 하여튼 술 맨날 먹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요. 근데 그래도 막 그래서 주인이가 세차장에서 막 악을 쓰고 막 했을 때 솔직히 그때 막 같이 좀 버럭할 뻔도 하고 막 나도 힘들어 이런 말 할 뻔도 하는데 그냥 다 듣고 막 조용히 휴지 주면서 한 바퀴 더 돌까 이래요. 이게 진짜 너무 그 엄마의 마음이 막 갈기갈기 찢긴 게 너무 느껴지고. 그러니까. 근데도 그걸 참고 약간 딸을 위로하는 엄청난 어른. 그러니까. 그게 너무 멋있었는데 아버지는 그냥 도망갔죠. 그 엄마가 뭐 몇 마디 뭐 사실 화를 내고 막 구박을 해도 그거를 사실 좀 이겨내고, 그리고 3년은 너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큰 일을 겪은 가정에서 안 힘든 사람 없어. 그리고 그쵸. 가장 힘든 사람은 아마 주인이겠죠. 그쵸. 그럼 뭐가 필요하냐? 이 상황을 뭔가 타개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왜냐면 상담도 다녀야 되고 우리가 또 삶을 살아야 되니까 아니면 뭔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유복하게 살 수 있게 어쨌든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근데 그러려면은 그래 실질적으로 양육에 도움을 주든가 아니면 육아를 하든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든가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쵸. 육아도 맡기고 돈도 뭐 보내주는지 안 보내주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삶의 질이 그 사람 그 아빠가 뭔가를 해준다고 해서 지금 나아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오히려 주인이의 연락을 씹으면서 오히려 주인이가 더 눈치 보고 왜 우리 아빠가 이렇게 안 해주지 연락도 안 받지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복장이 터져 안 터져. 완전 너무 답답해요. 관객 입장에서는 이 아빠가 왜 나가 있는지 모르니까 너무 속이 답답하고 사실 그러니까 상상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이 영화의 정말 큰 특징이 계속 상상을 하게 만들어요. 아무 정보를 안 주고 그냥 그들의 삶을 쭉 보게 만들어서 막 계속 상상을 하는데 막 주인이가 이제 삼촌이면 아빠랑 닮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를 보면 힘들어 했을 수도 있겠죠. 뭐 처음에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빠가 뭐 죄책감에 막 주인이를 보는 게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주인이가 먼저 전화를 걸었는데 그걸 어떻게 받자마자 아무 말도 안 하고 뚝 끊어요. 1초 만에. 그러니까 저 진짜 너무 상처 입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거는 회피형이라고 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엄청 회피고 솔직히 정말 인성이 덜 된 거죠 그거는. 맞아. 그래서 저는 그런 가정의 형태, 가정의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 또 진짜 많이 걱정이 됐던 게 혜인이가 저 진짜 혜인이를 볼 때마다 또 눈물이 났어요. 그 어린 게 걔가 한 몇 살이죠?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나요? 뭐 그러지 않을까요? 학예회 하는 거 보면 유치원생 같기도 하고. 유치원보다는 조금 더 나이 많을 것 같긴 해. 그렇죠. 초등학생? 하긴 유치원이면 엄마가 돌봤을 그러니까. 텐데.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우리가 주인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그냥 주인이 혜인이 그리고 엄마 이렇게 셋이서 자기 집에서 잘 이제 도란도란 살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혜인이가 마술을 하면은 어머니가 칭찬해주고 뭐 누나도 뭐야 잘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이 집안 화목하고 행복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숨어있는 디테일이 어머니는 계속 술을 많이 마시고 그리고 집이 조금 어지러워서 집을 청소하거나 관리하는 것도 이제 아이들이 다 해야 되는 몫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서로 관계가 되게 좋은 가족이구나라고만 보일 수 있지만은 뭔가 사정이 다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혜인이를 보면은 그 진짜 마음이 아픈 게 뭔가 얘도 응석을 부리면은 받아주긴 해. 근데 받아주긴 하는데 이 어린 애가 엄마랑 자기 누나의 아픔이나 힘듦이 뭔지 알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100% 하질 못하고 그 혜인이가 자기 마술쇼를 하잖아요. 마술을 되게 좋아해서 집에서도 마술 연습을 하고 학예회 같은 데서 자기 마술쇼를 하는 그런 애인데 자기 가족들을 초대를 했는데 아무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건 그날 이제 엄마가 가려 했는데 무슨 병 때문에 쓰러져서 뭐 입원해서 못 갔잖아요. 그래서 막 화도 못 내고 막 왜 안 왔어? 막 울고불고 원래 뗐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애가 그냥 그 마술쇼 하던 그 복장으로 거기에 후드집업 하나 걸치고 엄마 수술하는데 그 앞에 와서 그냥 막 수술 끝난 엄마 옆에서 이렇게 잠들어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진짜 우리도 마음이 아픈데 애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 것이며 어머니는 또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더 마음이 아프나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은 진짜 이 상황이 그니까요. 너무 끔찍하죠. 근데 이게 정말 처음에는 너무 화목하고 막 엄마도 되게 열려있는 엄마처럼 막 그 남자친구 막 엄마가 전문가니까 엄마한테 얘기해봐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성에 열려있는 것처럼 막 해서 저는 정말 그냥 성에 대한 걸 좀 다루려나 했는데 완전 이제 또 다른 결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약간 우리 엄마 생각이 많이 났던 게 우리 엄마가 가끔 나한테
뭐 남자친구는 뭐 없어? 뭐 아니면은 다 이런 거 다 우리 뭐 엄마한테 배우는 거야 막 이런 얘기도 약간 넉살 좋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주인이네 어머니도 뭔가 그냥 그러신 분인 줄 알았으나 나중에 주인한테 있었던 일을 알게 된 후에 다시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또 회상해 보면은 아 뭔가 잘 지내기 위해서 그리고 얘가 얘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까 조금 더 신경 쓰고 싶지만은 어떤 언어로 신경을 써야 할지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점점 그 가정에 뭔가 골마 있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막 엄마가 현관에 토를 했던 게 말라붙어 있고 그걸 주인이가 뭐 치우는 장면이라든지 막 되게 집이 좀 지저분해요. 막 바닥이 막 어질러져 있고 막 주기적으로 뭐 청소를 하기는 하는데 이제 쉽지 않죠. 엄마 혼자서 어린이집 운영도 하고 맞아. 뭐 그거 일하면 또 청소를 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청소라도 해주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니 그 애 얼굴 보는 게 미안해서 안 온다 쳐. 그러면 애들 없을 때 와서 하면 되잖아. 제 말이요. 그럼 그거 할 시간에 나는 아이들 앞에서 설 수 없어 하면서 자기는 산 위에서 혼자서 살면서 아무한테도 잔소리 받지 않고 유유자적하고 있어. 진짜 무책임. 아 근데 저 중간에 봤던 씬 중에 약간 궁금했던 게 그 주인이가 한번 뭐지 화장실 들어갔는데 1시간 넘게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어머니가 너 이제 나오라고 자꾸 동생이 보태니까 어머니가 대신 가서 이제 말을 해주는데 가서 말을 할 때 그 통을 2개 들고 가거든요. 하나는 자기가 먹을 술이 담겨 있는 텀블러랑 그리고 혜인이한테 베란다 가서 싸라고 줄 그 페트병 통을 주는데 뭔가 이런 일이 자주 있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빈번하니까 이미 알고 페트병을 들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왜 화장실에 계속 있지? 라는 생각을 보면서 근데 했어. 딱 그 이유일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예전에는 좀 더 자주 있었겠죠. 그렇게 힘들 때마다 화장실에 오래 있는 일들이. 그래서 솔직히 막 집에서 누가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화장실에 1시간 있으면은 당연히 막 문 따고 들어가죠. 막 안에서 쓰러져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를 하는 거 보면 한두 번 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렸을 때 성폭력 이후로 뭔가 몸에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변화가 생겨서 뭔가 볼일을 보거나 아니면 샤워를 할 때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나? 약간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뭐 1시간 근데 그 이유는 아닌 아니,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럴 거면 맨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차라리 막 뭐 요강을 갖다 놓거나 했겠죠. 근데 그 애가 막 누나 안 나와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자주 막 맨날 그러는 건 또 아니고. 그냥 약간 심리적인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아. 맞아. 근데 저는 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약간 처음에 좀 당황스러웠던 게 맨 처음에 영화가 시작할 때는 그 주인이 남자친구가 키스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그쵸, 하잖아요. 네. 근데 맨 처음에는 영상을 안 보여주고 소리로 시작을 하는데 소리만 나오는 그 상황에서 나는 이게 설마 키스하는 그 소리가 생각을 했어. 근데 정말 눈 켜지는 화면을 보니 그런 장면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인이가 유독 뭔가 그 남자친구와 어떤 스킨십도 많이 하고 그리고 관계를 원하는 것인지 안 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좀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또 좋았던 게 뭔가 남자친구가 그런 주인한테 추궁하거나 아니면 너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뭔가 이런 말을 하진 않고 나는 그냥 네가 너무 어려워라는 말을 끝내고 마지막에 주인을 떠나잖아요. 주인이가 자꾸 뭔가 키스 이후로 뭔가 가려는 거를 잘 못한다고 느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말을 하고 끝낸 게 전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둘의 관계를 봤을 때. 그런가요? 네. 저도 그게 뭐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 안 하고 딱 담백하게 던지고 가서 좋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고등학생인데 그렇게 막 깊은 성행위까지 꼭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뭐 물론 그 남자친구의 욕구가 있겠지만 사실 막 주인이에게 성폭행이 그런 과거에 사건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냥 싫다 하면은 아, 그만해야지. 뭐 그거를 계속 하려고 하는 저는 그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맞아. 그 남자애가. 근데 뭔가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주인이 또 저거를 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은 안 하고 싶은 건가? 근데 주인이가 확실하게 말한 것은 나는 그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 너무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네가 빠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럼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은 아 그러면은 그냥 입맞춤 정도로만 끝내야겠다라고 하고 그 뒤로 안 할 것 같은데 뭔가 자꾸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더 진행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주인이가 더 이렇게 뭔가 밀어내려고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그리고 심지어 계속 말해요. 주인이가 막 천천히 하자. 막 계속 막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보이고 계속 키스까지만 하려고 하는데 그 남자애는 계속 몸으로 내려가요. 계속 그러고 그거를 할 때마다 그냥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근데 주인이 또 남자친구 옷을 벗기잖아.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또 그러니까 주인이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건가? 이런 이 생각도 좀 했었어. 하긴 뭔가 둘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복잡한 상태인 것 같아요. 주인이도 자기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도 뭔가 하긴 그럼 그 남자애가 나는 네가 너무 어렵다라고 한 게 약간 원하면서도 할 수 없는 약간 그런 상태여서 더 뭔가 그럴 수 있겠네요. 주인이가 먼저 하자고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그래서 나는 그 남자애도 너무 비교적 쓰레기 같이 안 군 게 그쵸, 다행이었다. 그쵸. 예. 젠틀한 편이었죠. 다른 그 친구들에 비하면. 그니까. 친구들이 좀 쓰레기 같은 말들을 해서 뭐. 아니 근데 뭐 그렇게까지 나쁜 애들은 없었어요. 맞아. 그게. 그리고 이제 주인의 주변에 가까운 여자친구들도 있잖아요. 한 3명이랑 또 1명 이렇게 있는데 한 명이 약간 머리 짧은 그림 그리는 친구랑 제일 친한 것 같고 또 다른 3명의 친구들이랑도 친한 것 같은데 이 3명 그러니까 친구들이 주인이한테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후에 막 말을 막 너 그런 말 하지 마. 너도 말 실수했어. 막 그런 식으로 말을 맞아. 괜찮아? 막 이러고. 내가 너무 눈치가 없었다 이러고. 무슨 말을 했었냐면 뭐 사과가 나온 걸 보면서 그래 무슨 어떤 사물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거나 몸으로 그런 걸 겪으면은 그럴 수도 있다더라. 뭐 어떤 애가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 말을 듣고 다른 친구가 그런 말 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말을 하는 게 그 말 둘 다 문제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막 의식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드는데 근데 친구들이 아직 그래도 미성년자 어린 학생들이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전의 장면들 때문에 그게 좀 괘씸한 거예요. 더 사실 그 장면만 보면은 괜찮잖아요. 뭐 그렇게 배려할 자기 딴에는 이제 배려라고 한 걸 수 있는데 그 전에 그 셋이서 뒷담을 까는 걸 들어보면 맞아. 발칙한 것도 진짜 짜증나요. 아니 막 뭐라 그랬더라? 그거 되게 근데 막 진짠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도 맞아. 하고 정말 있었던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근데 애들이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또 해보면은 그럼 내가 너희한테 그 사람이 어떻게 했고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뭔가 딜레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그게 친구들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사실 맞아. 내가 겪은 아픔을 다 공유해야만 친구인 것도 아닌잖아요. 그렇죠. 그 살아온 삶을 다 알려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을 텐데. 맞아. 근데 그거를 알았다고 해서 막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맞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걔네 그 친구들 하는 말은 왜 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했어? 라는 뭔가 서운함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쨌든 다른 사람의 소문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된 거잖아요. 주인이가 이랬다더라 하면서. 그러니까 아 우리한테는 왜 말 안 했어 이럴 수 있겠지만 만약에 주인이가 걔네한테 나 사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갑자기 말을 하면은 그럴 때는 또 그럴 때 과연 그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받아줄 수 있었을까? 오히려 더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으면.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하면서 음, 그래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떤 누가? 그렇죠, 그렇죠. 음. 아 그리고 이게 또 저희는 다 알고 봐서 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겠지만 수호가 계속해서 서명을 해달라고 할 때 사실 저는 그 정도로 거부를 하면 얘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근데 수호는 지금 거기에 너무 심취해 있어. 빠져 있어. 그래서 막 계속 주인이가 안 하겠다고 틀렸다고 하는 정도면 사실 저희는 이게 틀렸다 하면은 왜 틀렸을까? 얘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 하고 한 번은 생각해 볼 텐데 걔는 그거를 조금도 굽히지 않고 약간 내가 선량한 사람이고 당연히 나쁜 범죄자 오지 말라고 하는 건데 왜 이거를 설명을 안 해주지? 막 이거에 빠져서 얘 그 다른 상상력을 이렇게 펼치지 맞아. 못하고 맞아. 약간 뭐 미숙해서 이해는 돼. 이해는 되죠. 그러니까 네. 자기의 어린 여동생도 있고 아끼는 마음도 겹쳐져서 이 수호라는 캐릭터에 그리고 그래 당연히 우리가 명제로만 보자면은 범죄자가 그리고 그런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우리 동네로 돌아오는 것 그거 정말 싫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옳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작은 말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쵸.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그거 서명하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름 세 글자 적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누군가가 보기에는 뭐 이거 그냥 하면 되지 왜 이 말 그냥 쓱 넘기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까지 여기에 집착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거를 그냥 넘겼을 때 뭔가 자기가 진짜로 그렇게 될 거라고 인정하는 게 되는 맞아, 것 맞아. 같아서 계속 안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게 너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몰입해서 너무 재밌었어. 그리고 그 주인이 어머니가 유치원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 유치원 선생님이 주인의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 결핍이 있었던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그때 내가 손상을 당해서 나중에 커서도 그게 다 영향을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 말이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인 그쵸, 거잖아요. 네. 자기가 다큐에서 이런 걸 봤다. 어렸을 때 아이들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더라. 맞아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상대가 그 대상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진짜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어머니도 그걸 듣자 반응이 선생님 그 손톱 같은 거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들으면서 아니 머리는 노란색으로 하는 거 허락해 주셔서 손톱은 또 신경을 쓰시네. 그쵸, 생각을 했어. 손톱은 아기를 긁을 수 있지만 머리는 아기를 해야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그게 참 약간 짜증나고 막 그 화나는 그러니까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공격이 나가서 손톱은 맞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약간의 뭐 재미 포인트기도 했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수호 동생인 누리가 자꾸 몸에 상처가 나서 오잖아요. 목 같은데 약간 꼬집힌 상처가 있다고 수호가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제 관계 근처도 같이 이입을 해서. 그래서 나는 설마 원장님이 그 주인이나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나? 라는 상상을 또 했었어. 왜냐하면 사실 주인이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영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알고 있는 거는 그냥 딸이 저런 상태였고 이런 가정을 지키고 있는 상태고 건강이 안 좋고 이 정도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 안 좋은 악인인가라고 상상을 했으나 또 그런 건 아니었고 오히려 뭔가
주인이 어머니도 어머니만의 상처가 있고 정말 사실 제일 삶과 분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저는 오히려 막 엄마가 뭐 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그게 뭔가 그 주인이처럼 그런 성폭력을 겪고 있나?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아버지 왜 이 생각도 했던 게 왜냐면 아버지가 얘를 안 보는 거야. 그 누리를. 그래서 계속 아무튼 누리가 신경 쓰였어. 근데 그게 끝까지 안 밝혀지고 약간 남지 않아요? 맞아요. 왜냐면 사실 그 이제 마지막쯤에 그 상처는 그 주인이가 이렇게 꼬집으면서 너 이렇게 누가 꼬집으면 아프다고 안 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아이한테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라를 가르치면서 난 상처 같은데 그 전에 났던 상처들은 애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사실 그 콧물도 막 이거 콧물 아니야? 막 이럴 때도 약간 저게 콧물인데 왜 콧물이 아니라 하지? 약간 애가 왜 아프거나 막 그런 거를 말을 안 하지? 막 약간 하나도 안 아프다고 계속 맞아. 그게 좀 이상했는데 뭔지는 안 밝혀지고. 맞아. 그리고 애가 여기에 목 뒤에 멍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나왔을 때부터 막 깁스하고 있고 뭐 손에도 상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뭔가 얘가 그냥 단순히 뭔가 산만해서 혹은 뭐 잘 다치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어떤 폭력을 겪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영화 내내 줄곧 나오는 것이 주인이한테 어떤 쪽지 같은 게 계속 오잖아요. 어떤 뭐 나는 너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너의 진실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글씨가 적힌 쪽지가 한 3-4번 정도 오는데 종국에 가서는 사실은 나도 너와 비슷한 일을 겪었고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메모가 나오는데 그 메모를 나레이션으로 읽을 때 목소리가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부분도 좋았던 것이 물론 그런 사람이 자신의 반 어딘가 있다는 게 주인 입장에서는 뭔가 마음이 되게 미묘했을 것 같아. 그렇죠. 왜냐면 자기도 이제 그런 상태였잖아요. 애들은 아무도 이 반에 성폭행 피해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수호도 계속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건데 막 근데 자기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나 말고는 없었을 거라고 하다가 그게 뭔가 또 다른 누구나 그럴 수도 있고 뭐 그게 또 되게 또 위로의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는 게 맞아. 되게 뭔가 비밀 친구 같은 느낌. 근데 주인이면 모르고 상대는 아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 글을 쓴 사람이 주인이를 싫어하는 사람인가?라고만 생각을 하고 절대 주인이랑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이라는 상상을 못했었는데 마지막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조금 놀랐다라는 맞아요. 느낌도 있었어요. 맞아요. 저는 처음에 수호인 줄 알았어요. 저는 뭐 친구가 그랬나 나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쪽지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쪽지 받으면 어떡하지? 학폭위로? 바로 학폭이에요? 아니 저는 나는 친구들 펜 노트 하나씩 열어보면서 글씨체 볼 거예요. 쭈란 씨한테는 못 쓰면 안 되겠다. 그러면 함부로 쓰지 마세요. 타이핑하세요. 타이핑. 너무 무서워요. 아무튼 영화 끝이 났을 때 저는 이대로 끝인 건가 싶었는데 약간 그래 이렇게 끝나는 게 맞다라는 느낌도 같이 들었었어요. 맞아요. 저도 약간 이제 딱 감이 왔어요. 끝나겠구나. 이것이 끝이구나. 아름다운 엔딩이다. 네.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됐나 생각을 해보면은 또 주요하게 나오는 주인이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뭔가 과거에 성폭력이나 관련 범죄를 겪은 사람들이 함께 자원봉사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또 고민시 배우가 친구로 나오잖아요. 그 아이가 겪었던 재판이나 어떤 뭐 범죄로 인해서 재판이 열렸을 때 그게 뭐 시원하게 해결이 되지 못하고 그냥 뭔가 영화가 끝나긴 했지만은 그냥 뭔가 영화 전체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연히 이 우리 학급 안에는 성폭력 피해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상상을 가지고 모두 다 살아가고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렇게 살기 쉽잖아요. 그렇죠. 말을 할 때도 그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 아주 말끔하게 해결된 것은 없지만 모두가 뭔가 배우지 않았나? 이 영화에서 뭐랄까 주인이의 어떤 선포나 자신의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함으로써 그런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 자원봉사 단체가 처음에는 이들이 무슨 관계이길래 서로 나이 차이도 꽤 많이 나는데 다들 그냥 언니 이렇게 부르면서 거의 이제 여자들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봉사들 약간 집에 엄청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제 생각에는 고독사한 뭐 그런 집들을 찾아가서 청소를 해주는 건가 막 그 생각을 계속 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들의 관계가 뭘까 되게 궁금했는데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그렇게 나오는 그래서 그 고민씨 배우가 중간에 한번 화를 엄청 크게 내잖아요. 그 주인이한테. 그게 남자친구를 그 봉사단체에 일하는데 데리고 와서 막 그래서 처음에는 그 왜 그렇게 화를 내나 했는데 단체의 성격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맞아. 근데 고민씨 배우 말고도 다른 그렇죠. 다른 멤버도 분도 그랬죠. 근데 이제 그분은 그냥 막 안 먹는다, 빵 안 먹는다 하고 쓱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제 고민씨 배우는 좀 더 근데 그 상황에 이미 지금 생생하게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 재판도 지금 그쵸. 하고 있었고. 안 그래도 지금 화난 상태로 왔는데 열받게 규칙을 깨고 남자친구를 데려온 주인. 그러니까. 근데 둘 다 이해가 가요. 주인이 맞아. 입장에서는 또 막 이렇게 그 이제 성폭행 피해가 있다는 사실이 좀 알려졌으니까 막 남자친구도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막 봉사하는데 데려와서 같이 좀 자기의 상황을 이해시키려는 것도 좀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좀 맞아. 말은 하고 데리고 오지. 네. 그래 제일 이상적인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고민씨 배우 역할도 조금 그 정도로 화를 냈어야 됐나. 이렇게 성인답게 이렇게 젠틀하게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맞아. 근데 고민씨 배우 연기도 되게 좋았었고 너무 좋았죠. 네. 저는 또 좋았던 점이 뭔가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우리가 꽤 오랜 기간 동안 모르고 맞아요. 보다가 거의 끝에 가서야 알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알려주는 방식도 뭔가 난 이런 일을 겪었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의 대화,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관계로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만난 관계구나를 알려주게 준 게 그런 식으로 알려준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막 그렇게 삶을 그냥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인위적인 말 없이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하는 대화들만 이렇게 보여주고 정말 그렇게 삶의 단편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으면서도 그게 다 치밀하게 연출이 되어 있는 뭔가 대사들과 막 행동들인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벌써. 끝내야 하는데요. 저는 이거 멘트를 할 생각을 하면서도 마지막까지도 사실 혜인이 애한테 너무 이입을 했었어가지고 혜인이가 제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혜인이 삼촌 얘기만 한 번 더 하면 안 돼요? 삼촌 편지?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났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아니 마지막쯤에 이제 그 중간에도 혜인이가 뭘 급하게 막 숨겨요. 그래서 이게 무슨 편지 같은 걸 숨기는데 이게 뭘까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삼촌이 이제 교도소에서 그거를 편지를 계속 그 주인한테 보낸 거를 혜인이가 숨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 막 애가 편지를 쓰다가 막 찢어버리는 막 장면이 있는데 그게 삼촌 누나한테 편지 보내지 마세요. 저는 삼촌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건 상상이었네. 왜냐면 걔 마술 특기가 사라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소름 돋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몰랐어.
대박이다 진짜. 근데 어떤 걱정이나 고민들은 사라지지 않죠. 하계회의 실수처럼. 이 영화는 정말 꼭 보셔야 합니다. 그니까 맞아요. 음. 진짜 그 혜인이가 학예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자신 그 관객들의 고민이나 걱정 같은 거를 종이에 적고 박스에 담아서 그것을 사라지게 하는 마술을만 하려고 했는데 살짝 실수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트릭을 다 알아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기죽은 모습을 보는데 이모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나도 내 나라도 거기서 막 응원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가족들은 거의 다 안 온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아빠는 진짜 뭐 하는 거예요? 그니까. 학교라도 가야지. 그러니까 아빠 안 왔네 그러고 보니까. 안 왔어요. 아유 진짜 열받아.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다소 두서없고 조금 흘러가는 대로 말을 하긴 했으나 아까 쯔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비유로 저도 상상 못했는데 아주 좋은 아주 좋은 메타포를 발견하셨네요. 그런 부분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영화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영화 5점 만점에 평점을 주신다면 몇 점을 주고 싶은지 서로 말해보고 끝나겠습니다. 몇 점을 주실 건가요, 쯔런 씨? 저는 이미 평점을 줬는데 저희 왓챠피디아에 진짜요? 4.5점을 줬는데 오. 이게 0.5 단위로밖에 안 가잖아요. 네. 사실 한 거의 한 4.8 오. 이렇게 주고 싶어요. 굉장히 재밌게 보셨나봐요. 남은 0.2는 저의 약간 그 정말 미적 취향과 더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네. 이거는 장르 특성상. 어떻게 그렇군요. 주시겠어요? 별점?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의 취향은 윤강 감독의 전작들이 저는 사실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어린 아이들의 시선을 보는, 물론 지금도 어린 아이지만 더 훨씬 진짜 한 초등학생, 유치원생 정도의 그 뭔가 미묘한 심리를 보는 게 좋았기 때문에 전 전작을 저한테서는 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3.5점? 너무 박한 거 아니에요? 3.5? 그래 3점. 근데 이렇게 추천한다고 말하고 3.5점 주면 너무 설득력이 없나? 근데 모르겠어요. 3.5에서 4.0 사이일 것 같긴 해요. 근데 0.5 단위로밖에 못 주니까 진짜 마음은 한 3.8 정도?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별점 주는 그 라인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3점은 그닥 좋지 않은 영화예요. 그래요? 3점이. 그냥 그저 그런. 그래서 3.5가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요? 3.5도 사실 그냥 쏘쏘 그냥 뭐 가볍게 볼만한. 저는 재밌게 본 영화도 3.5 줘요. 그래서 아무튼 좋아요. 근데 저는 전작들이 훨씬 좋았다. 전작들은 제가 5.0인가 4.5 준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만약에 이 영화 볼까 말까 고민한다면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혜인이 때문에서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휴지 들고 가서. 휴지 들고 가서. 여러분 정말 조금 아쉽지만 오늘은 또 여기서 저희가 오늘 본 영화 세계의 주인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또 함께해준 쯔런 씨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만나이 클럽은 팟빵,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가 다음 에피소드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 반응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만나이 클럽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